자, 오늘도 문법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번까지 우리가 이제 의문론 이야기가 끝났죠. 그래서 오늘은 이 의문에 넘어서 이제 단어, 형태론으로 넘어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의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의문에서 시작을 해서 음절, 그리고 이제 얘네들이 모여서 이제 형태소가 되는 거고요. 이 형태소가 모여서 이제 단어가 되는 이 지점을 우리가 이제 배우게 되는 겁니다. 자, 의문 같은 경우는 뜻을 구별해 줄 수 있는, 이 구별할 수 있는 최소단위였고요. 이 음절 같은 경우는 끊어 적는, 끊어 발음하는 최소단위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었었죠. 그래서 얘랑 얘가 합쳐져서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진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부터 이 형태소부터 이제 달라지는 부분들은 뭐냐면, 이 앞부분 같은 경우는 어디의 영역이었어요? 소리의 영역이었다면, 이제 뒷부분부터는 이제 형태의 영역이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형태소의 첫 번째, 이 정의가 무척이나 중요한데, 이 형태소의 첫 번째 개념은 뜻을 가지고 있는 최소 단위가, 뜻을 가지고 있는 이 최소 단위가 형태소의 뜻이라는 거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의하셔야 될 것은요, 이 뜻을 뭐 해주는, 구별해 주는, 그렇죠? 우리가 이제 각과 말을 이제 차이가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건 이 기역과 미음의 차이 때문이었죠. 이게 바로 이제 의문의 영역인 거고, 이 형태소 같은 경우는 사과처럼 드디어 이제 단어의 뜻이, 실질적인 뜻이 이제 만들어졌을 때 형태소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개념을 이제 형태소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형태소들이 모여서, 혹은 하나가 이제 모여서 이제 단어가 되는 것인데, 예를 들어 이제 사과 같은 경우는 하나의 형태소이면서 동시에 한 개의 단어인 겁니다. 그런데 이 풋사과 같은 단어들은요, 하나의 단어기는 하지만 이 형태소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 왜 얘는 하나의 형태소고 왜 얘는 이렇게 두 개로 끝낸 것인가? 그 지점은 바로 이 단어의 정의 부분에 있습니다. 이 단어는요, 혼자 자립할 수 있는, 즉 혼자 쓸 수 있는 최소 단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풋사과를 부셔봤을 때 풋 사과 이렇게 됐을 때 얘는 단독으로 쓰일 수 있기는 하지만 얘는 단독으로 쓸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는 단어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얘는 형태소, 뜻을 갖고 있기는 하지만 자립할 수 없죠. 그러니까 형태소는 맞지만 이제 단어는 될 수가 없다라는 이미지가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우리의 형태론은 이 형태소와 단어를 이해하는 거에서부터 시작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형태소의 개념과 이 단어의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글을, 이 EBS 교재를 천천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 같은 경우는 이제 단어의 분류가 가장 먼저 나오고 있는데, 이제 편의상 우리는 조금 더 넘겨서 이 단어의 형성 부분부터 먼저 잡고 넘어가 볼게요. 자, 그래서 형태소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의 최소 단위를 나타내요. 자, 예문 보시면 나는 잘 익은 과일을 아이에게 먹였다 라고 했을 때 얘네들이 이제 하나씩 끊긴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얘는 이제 나, 본인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는 이라는 것은 이제 한정을 나타내는 보조사입니다. 잘, 얘도 부사가 이제 만들어지는 거고요. 자, 익은 같은 경우는 익다가 활용되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우리 배웠죠? 여기가 어간이라고 하고 이 뒤쪽 부분을 어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부분도 뜻을 가지고 있고요. 여기 부분도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 두 가지를 끊어서 표현하시는 게 무척이나 중요합니다. 이 부분은 이제 용언에서 드러나는 부분이고요. 실제로 정말 중요하게 다뤄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잘 생각을 해주실 필요가 있겠죠. 자, 이 과일 같은 경우는 과일 이렇게 끊었을 때는 하나로 뜻이 이제 살려지지 않기 때문에 과일의 하나의 형태소를 만드는 게 중요하겠고요.
나머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겠죠. 특히나 이 마지막 이쪽을 조금 주의해서 보실 필요가 있는데 이 먹였다 같은 경우는 먹 플러스 접사죠. 이 플러스 선음말 어미죠. 플러스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얘가 이제 접사라는 아이고요. 얘가 어간 혹은 어근이라는 아이고요. 정확히는 어간보다는 같은 계열이니까 어근의 계열이고요. 얘가 이제 선어말어미. 얘가 이제 종결어미. 어말어미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제 나중에 문법적인 목표는 지금 제가 하는 이 얘기들을 여러분들이 납득할 수 있으면 되는 부분들이에요. 얘네들이 모두 다 형식 형태소이자 문법 형태소고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 문법 영역에서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형태소를 배운다라는 건 얘네들의 문법적인 뜻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가 이거를 이제 고민하는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히나 이 먹였다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낚시로 많이 쓰입니까? 형태소가 몇 개다? 형태소가 3개예요 라고 이제 나오는 경우들이 되게 많은데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축약이 되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얘가 3개가 아니라 하나, 둘, 셋, 넷 해서 4개예요 라고 이제 부셔서 대답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고요. 이걸 하기 위해서는 뭐가 되게 중요합니까? 원형으로 되돌리는 것들이 엄청나게 중요하고요. 계속 말씀드리겠지만 지금에서 제일 중요한 이야기가 뭐냐면 정말 중요한 이야기가 뭐냐면 특히나 이제 용언 그래서 얘기해 드리겠지만 이 공사나 형용사 같은 경우들은 얘네들을 활용해야 한단 말이에요. 여기 있는 이근도 마찬가지고요. 이 먹었다 역시도 마찬가지죠. 얘네들은 반드시 뭘 해보는 능력치가 좀 필요하냐면 원형으로 다시 되돌리는 리와인드하는 역할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 이근 같은 경우는 있다가 이제 원형이기 때문에 it과 은을 나눌 수 있어야 되고요. 이 먹었다 역시도 먹다가 원형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이 엇을 뽑아낼 수 있는 게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이라는 거죠. 수능에서도 너무 중요하게 다뤄지는 부분들이니까 이 용언의 이미지를 조금 가지면서 우리가 가져가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이 형태소에 대한 이야기들을 조금 더 해보도록 하죠. 자, 형태소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형태소의 정의는 뜻을 가지고 있는 최소 단위에서 끝났고 그 다음에 우리 형태소 고민할 거는 이제 이 종류 크게 이제 2가지로 나눌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느낌이 이렇게 되는 거죠. 이 형태소가 이제 2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하나가 이제 자립성의 유무 혼자 쓸 수 있는가 없는가 그리고 이제 뜻이 실질성을 가지고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서 2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고요. 조금 더 이제 파생이 되면 이쪽이 자립 형태소 혼자 쓸 수 있으면 자립 형태소 혼자 쓸 수 없으면 의존 형태소로 이제 만들어지게 되고요. 자, 이제 실질 형태소를 2가지로 나누면 자,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걸 실질 형태소라고 얘기하고요. 뭐 실질적인 뜻이 아니라 문법적인 뜻을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실생활에 이제 뜻이 있는 게 아니라 뭐 종결이라든지 아니면 높임이라든지 아니면 얘가 주어를 만든다든지 그런 아이들을 이제 문법 형태소 혹은 형식 형태소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 첫 번째 이제 포인트는 이 형태소의 종류들을 구분해 주는 게 이제 포인트가 되겠죠. 그래서 천천히 다시 한번 보면 이 자립 형태소 같은 경우는 다른 형태소와 결합하지 않고 이 홀로 쓰일 수 있는 형태소가 이제 포인트였고요. 이 문장에서 여기는 나, 잘, 그다음에 과일, 여기 있는 아이들이 혼자 쓸 수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반대로 나머지 것들은 이 느는 조사이기 때문에 반드시 앞에 체온이 필요하고요. 얘는 어간이기 때문에 그리고 얘는 어미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부분들이고요. 얘도 조사이기 때문에 혼자 쓸 수가 없죠. 그 다음에 얘는 어간, 그 다음에 접사, 선어말 어미, 그리고 어말 어미이기 때문에 얘들은 전부 다 다른 형태소와 결합할 수 있는 의존 형태소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실질 형태소를 조금 보시면 실질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형태소, 이제 어휘 형태소라고도 이야기를 하네요. 여기는 이제 나 자신이라는 의미가 있고요.
잘하다. 그다음에 여기도 익다라는 익어가다라는 느낌이 있죠. 과일 역시도 이 의미가 있겠고요. 아이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it을 가지고 있는 먹 역시도 이제 실질 형태소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자, 형식 형태소는 문법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형태소고요. 자, 문법 형태소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얘는 이제 주어 혹은 이제 제한을 나타내주는 조사가 되겠고요. 얘는 이제 얘가 관형어라는 거를 자리를 만들어주는 전성어미입니다. 얘는 목적어를 만들어주는 조사가 되겠고요. 얘는 부사어를 만들어주는 부사격 조사가 됩니다. 얘는 이 먹다의 어간에 붙어서 먹이라는 어간을 만들어주고요. 그 다음 이제 사동과 피동을 만들어주는 접사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엇 같은 경우는 이 일이 과거에 일어났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선어말 어미가 되겠고요. 이 다 같은 경우는 종결을 나타내는 어말 어미가 되겠습니다. 지금 이 얘기가 되게 자연스럽게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이제 연습을 좀 하실 필요가 있어요. 자, 여기서 조금 디테일하게 좀 잡아드리고 싶은 부분들이 뭐냐면 일단 이 형식 형태소, 즉 이 문법 형태소는요. 반드시 의존 형태소입니다. 그러니까 형식이면 무조건 의존 형태소일 수밖에 없어요. 이 문법적인 뜻은 단독으로만 이제 등장하기가 무척이나 어렵거든요. 여기서 이제 포인트는 이 형식 형태소는 딱 3개밖에 없습니다. 1번 이제 조사, 2번 이제 어미, 그리고 3번 이제 접사. 요 3가지가 우리나라의 형식 형태소예요. 그리고 이 형식 형태소 뭐라고 얘기했죠? 우리 문법 형태소라고도 이야기를 했잖아요.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게 이 문법이죠. 그래서 이 문법을 이해하는데 이 3가지가 도대체 뭔가를 인식하는 게 세상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뒤에서 다 이제 얘기할 이야기들이지만 가볍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이 조사 같은 경우는 체온 뒤에 붙어서 얘가 이 문장 성분이 주어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사과가 하면은 주어, 사과를 하면은 목적어, 사과이다 라고 하면 서술어를 만들어주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문장 성분의 관계를 만들어주는 것들을 이제 조사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반드시 앞에 이제 체온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 어미 같은 경우는 앞부분에서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먹다에서 이 변하지 않는 부분을 어간이라고 한다면 이 뒤쪽에 먹다, 먹는 이런 식으로 활용을 통해서 이 문법적인 뜻을 부여한다라는 거죠. 먹다라고 하면 서술어에 써야 되고요. 먹는 하면은 이제 관형어에 써야 되고요. 먹고 하면은 이제 연결을 해주는 그런 느낌으로 이제 접근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접사 같은 경우는 되게 다양한 역할들이 있는데 일단 하나만 좀 말씀드리면 이 꾸다라는 이 동사가 있는데 이 다 대신에 뭘 집어넣으면 이 미음이라는 걸 집어넣으면 얘가 동사에서 뭐로 바뀌죠? 명사로 바뀝니다. 이렇게 품사를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 아이들은 뭐다? 접사라고 이야기를 한다. 이 이야기들은 이 수업 영상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릴 부분들입니다. 요게 흔들리는 순간, 요것들을 이제 구분하지 못하는 순간 문법은 어려울 수밖에 없고 헷갈릴 수밖에 없고 정확성이 떨어지고 이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번 형태소를 진행하면서 내가 조사와 어미와 접사를 반드시 구분해봐야지. 요 이미지를 잡는 게 우리의 첫 번째 목표라는 걸 이제 이해하시면서 조금 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좀 정돈을 했을 때 제가 말씀드렸죠. 자, 첫 번째 포인트가 형식이면 형식 형태소면 무조건 의존이다. 요걸 이제 납득하시면 되고요. 3개밖에 없다 우리나라에. 근데 이것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또 이제 같이 헷갈리시는 부분들이 뭐냐면 그러면 의존 형태소면 무조건 형식인가에 대한 질문이 이제 같이 오는데 이거는 이제 X가 됩니다. 이것도 이미지를 절대로 헷갈리시면 안 되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기서 문제가 정말 많이 나오는데 이 부분 때문에 이제 등장하는 부분이 뭐냐면 바로 어간이라는 개념입니다. 나머지는 다 괜찮은데요. 이 어간이라는 부분은 이 동사와 형용사가 활용했을 때 이 먹다, 먹고의 이 변하지 않는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들이에요. 이거기 같은 경우는 이제 it이라는 특별한 뜻을 가지고 있죠. 하지만 이렇게 먹 혼자서는 단독으로 쓰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는 의존이기는 하지만 어간 같은 경우는 의존이기는 하지만 뭐예요? 이 실질적인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의존이면 무조건 형식인가에 대한 이제 예외로서 등장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또 자연스럽게 또 이런 뉘앙스들 때문에 또 뭐가 따라오냐면 그럼 실질이면 무조건 그럼 자립인가? 라는 이제 고민들이 되는데 이거 역시도 똑같은 개념으로서 이제 풀어낼 수가 있어요. 실질이면서 실질이면서 자립이 아닌 경우. 그러니까 우리가 명사들이 좀 많기 때문에 사람 이것도 실질이면서 이제 자립이고요. 여기 있는 잘 이것도 부사니까 실질이면서 자립이고요. 새 관형사이면서 실질이면서 자립이거든요. 다 되게 그럴싸해 보여요. 하지만 뭐가 문제다? 하지만 우리 먹이라는 이 어가는 뭐이지만 실질이지만 뭐는 아니죠? 그렇죠. 자립은 아니죠. 얘는 자립이 아니라 의존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 예외로서 이제 등장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내신 같은 경우는 이쪽 지점들을 되게 집요하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뭐다? 무조건이다. 하지만 요 두 가지는 그렇지가 않다. 이런 식의 이야기로 조금 접근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중요한 팁들이고 이 문법을 관통하고 사고해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쪽 얘기들은 좀 정돈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네요. 그죠? 이게 우리 형태소의 이야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EBS에서 이 정도 얘기로 이제 마무리가 되고 있죠. 그리고 구분 잘 하시면 됩니다. 내신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식으로 문장 준 다음에 이걸 어떻게 부셔봐라, 체크해봐라 이런 식의 구조로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데 조금 문제를 푸시면서 연습을 하면서 좀 의식적으로 얘는 실질이고 얘는 자립이고 얘는 조사니까 형식이고 얘는 의존이고 이런 식의 이제 연습들을 조금 하게 된다면 충분히 대비할 수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가 형태소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자, 그다음 볼까요? 자, 그다음 보시면은 이제 단어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자, 단어 같은 경우는 한 형태소 혹은 또는 형태소의 결합형 중에서 자립하여 쓸 수 있는 단위라고 얘기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조사는 자립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단어로 인정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너무 중요한 포인트가 나오고요. 수능에서도 그리고 내신에서도 너무 중요하게 다뤄지는 부분들입니다. 실제로 수능 특강에서 이렇게 따로 빼서 얘기를 하고 있겠죠. 자, 지금 형태소와 단어의 차이점에 대한 이야기에서 자, 키워드가 등장을 하죠. 무슨 키워드? 자립하여 쓰일 수 있는 단위다. 그래서 형태소이면서 자립이면 무조건 단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뭐가 있어요? 예외가 있는데. 다만 예외가 있는데 조사는 자립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단어로 인정하게 됩니다. 이 얘기가 조금 어려운데 일단 좀 보죠. 어미와 조사 중에서 조사만을 단어로 처리한 것은 자립성의 기준으로 보아 어미 앞에 오는 어간은 자립성이 없지만 조사 앞에 오는 체언은 자립성이 있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처럼 체언이 자립성이 있으므로 조사도 최소한의 자립성을 가진다고 보는 것이 조사를 단어로 처리한 이유입니다. 자, 만약에 학교에서 요거가 주관식으로 등장을 했다 라고 얘기를 한다면 우리는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접근을 하셔야 되냐면 뭐와 뭐를 비교하면서 이 어간과 어미 그리고 체언과 조사 이 두 가지 구조를 비교하면서 우리는 설명을 하기 시작을 해야 돼요. 자, 문장을 하나 얘기를 해보죠. 철수가 있다 라는 문장이 있다고 쳐봅시다. 자, 여기에서 이 철수 같은 경우는 이제 체험
명사가 되겠죠. 명사 플러스 가라는 주격 조사가 만들어진 부분이고요. 이따 같은 경우는 it이라는 어간과 다라는 어미로 만들어진 문장입니다. 자, 그런데 이 이따 같은 경우는 이 단독으로 이 it과 다로 썼을 때 얘도 혼자 쓸 수 없는 의존이 되고요. 얘도 혼자 쓸 수가 없이 이제 의존하게 되는 부분이죠. 둘 다 찢어졌을 때 혼자서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명사와 조사 같은 경우는 철수는 혼자 뭐예요? 분명히 자립할 수 있는 형태소라는 거죠. 근데 조사 같은 경우는 물론 의존이기는 하지만 여기 있는 포인트가 되겠죠. 체언이 뭐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립성을 가지고 있고 it은 뭐예요? 의존의 느낌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얘는 무조건 뭐로 보는 겁니까? 전부 다 이제 의존이라서 이 어미 역시도 뭐다? 단어라고 볼 수가 없다. 얘를 단어로 볼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이 철수 같은 경우는 뭡니까? 이 앞이 자립성이 있으니까 얘도 역시 뭐다? 최소한의 자립성이 있는 걸로 본다. 그래서 얘는 뭐로 보겠다? 단어로 볼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조금 더 쉽게 얘기를 하면요. 결국은 얘는 쉽게 끊어집니다. 요 단어도 쓸 수 있는데 쉽게 분리된다. 로 표현이 되고요. 얘 같은 경우는 쉽게 분리되지 않는다. 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명사와 조사는 명사 앞에 있는 이 체언이 자립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쉽게 분리된다. 그래서 쉽게 분리된다. 쉽게 분리된다. 이쪽이 이제 포인트가 되는 거고요. 이 어간 어미 같은 경우는 뭐다? 너무나 둘 다 의존적이기 때문에 쉽게 분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어미 같은 경우는 단어로 취급을 안 거야. 이 조사 같은 경우는 뭐로 취급을 한다? 단어로 취급을 한다. 이 얘기가 이 문법을 납득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 품사나 형태론을 배우는 데 있어서 가장 크게 납득하고 가셔야 되는 부분들이요. 너무 중요하고 너무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놈의 체언 플러스 조사 이렇게 한 세트는요. 이 세트는 여러분들 수능 보는 날까지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담아두셔야 되는 세트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얘들을 봤을 때 요 문장을 봤을 때 이 저 같은 경우는 하나로 끊죠. 이렇게. 그리고 밭을 같은 경우도 이렇게 두 개로 끊는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어간어미 넓은 같은 경우는 어때요? 한 개의 단어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갈다라는 원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얘네들은 둘 다 의존이기 때문에 이 띄어쓰는 것을 기준으로 하나의 단어로 취급하고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조사 같은 경우는 끊임없이 나눠주고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죠? 부사 살았다 같은 역시도 하나로 취급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 납득하는 데 있어서 뭐가 되게 중요하다. 이 어간 어미 같은 경우는 어간 플러스 어미의 이 세트 같은 경우는 형태소가 다르지만 하나의 단어로 취급한다. 왜? 얘가 전부 다 뭐이기 때문에 의존이기 때문에. 자, 단어의 정의는 뭐이기 때문에 자립의 최소 단위이기 때문에 의존하는 것들은 전부 다 하나로 묶어서 자립할 수 있을 때까지 묶어준다라는 생각인 거고요. 하지만 뭐가 있다. 예외가 하나 있는데 그 예외는 뭐다? 바로 이러한 조사들은 앞단어가 쉽게 끊어지고 체언이 자립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자립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 쉽게 떨어지기 때문에 조사는 단어로 본다. 이 이야기가 오늘 하는 얘기들 중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잘 정해 두었다가 이 두 번째 드디어 등장하죠. 어근과 접사 그리고 합성어와 파생어 이야기로 넘어가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교시는 역전수 1교시는 이 정도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